귀신이 자기 머리 위에 있다는 거죠. 명상하던 아가씨인데 저한테 이제 질문을 했습니다. 머리 위에 이렇게 있는 좀 상상이 되십니까? 귀신이 머리 위에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내려다보면 이제 내가 눈을 뜨기만 하면 얼굴이 거꾸로 이렇게 있는 거죠. 귀신이 내 머리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으니까 제 얼굴과 귀신 얼굴이 이렇게 딱 마주치는 그래서 눈을 못 뜬다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귀신이 없는 상태에서 명상의 상태를 이야기했고, 두 번째는 귀신이 있는 상태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께도 드려보려고 합니다. 명상을 할 때 오랫동안 수련했거나 아니면 초반에 순간적인 집중력으로 인해서 깊은 내면의 의식세계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편안하게 서로 이해하기 위해서 그걸 무의식이라고 이야기해 봅시다. 그 무의식에 들어가는 순간을 우리가 포착하지 못해요. 다시 명상을 할 때 어떤 의식 세계가 이렇게 있다면 이것은 내가 현재 일상생활을 하거나 아니면 살아있는 느낌으로 모든 거를 알게 되는 상황인 거예요. 느끼는 상황이라고 보시죠. 근데 이 의식 세계와 요 경계문과 그 밑에 내면의 깊은 의식 세계가 있어요. 이 깊은 의식 세계는 요 경계문을 지나지 않는 한 절대로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명상을 해서 한 가지 대상에 집중하다 보면 요 경계문을 나도 모르게 지납니다. 요 경계문에 있을 때의 상태를 일반적으로 무념무상의 상태, 때로는 삼매의 상태, 일반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는, 나도 없고 세상도 없고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어지는, 다시 말해서 인식과 의식 자체가 없어지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얘기가 어렵게 되는데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그래서 어쨌든 이 깊은 경계문을 지나면 깊은 의식세계에 들어갈 때 이 의식세계, 내면의 깊은 의식에서 일어나는 것들은 이 현실의 의식세계에서 일어나는 것들과 똑같은 감각으로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꿈을 꾸면, 꿈에서 귀신이 나타나면 정말 귀신이 꿈속에서는 현실이잖아요. 그죠? 무섭고 땀나고 막 발이 안 떨어지고 이래요. 꿈에서 낭떠러지를 떨어지면 오줌을 지릴 만큼 똑같은 느낌을 갖습니다. 그것처럼 이 무의식 세계에 들어가면 그런 상황들이 일어나는데, 이 아가씨는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 세계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있던 귀신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느끼는 거죠. 그 귀신이 나를 노려보고 있고 때로는 내게 소리를 크게 치고 있고 어떨 때는 속삭이는 거예요. 너 뭐하니? 이렇게 속삭여요. 이게 더 무섭죠? 아무튼 이것을 꿈에서 느낄 때와 똑같이 이 내면의 의식 세계에서 느끼는 겁니다. 이 내면의 의식 세계에서는
궁극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거지만 내가 알지 못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맞닥뜨리는 순간 상당히 충격을 받아요. 충격을. 그래서 이 충격 때문에 몸에서 땀이 날 수도 있고, 때로는 추울 수도 있고, 때로는 경련이 일어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어떤 상태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러면 이 아가씨는 명상을 더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러한 전체적인 맥락과 설명을 해주는 스승님이 있으면 그 스승님과 이야기하고 꾸준히 하다 보면 이 무의식 세계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된다에 대한 내용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것을 이야기해서 그 다음 단계로 가르쳐주는 스승님이 없다면 여기서 일단 그만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마 하라고 해도 두려워서 그것을 스스로 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아무튼 제가 이제 그런 답변을 해줬습니다. 자, 이게 명상의 상태에서 이야기고 귀신이 없다는 상황에서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귀신이 있다는 상황에서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원래 귀신은 내가 만드는 겁니다. 내가 있다고 하면 내가 있다고 믿고 의식하고 인식하고 있으면 귀신은 생깁니다. 반대로 내가 귀신이 없다고 믿고 있고 인식하고 있고 의식하고 있으면 귀신은 없어집니다. 원래 이 세상은 내가 만든 거예요. 깊은 얘기니까 간단한 예로 여러분 이 핸드폰이 제 앞에 있잖아요. 이게 있어요. 이것을 내가 있어도 인식하지 못하면 있는 걸까요? 없는 걸까요? 이게 만약에 없었다면 내가 인식하지 못했으니까 없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게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인식하지 못했어. 그럼 이건 없는 겁니다. 귀신도 이와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가 인식하고 싶다고 한 것만 인식하지 않아요. 왜? 나는 귀신을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고 관심 둔 적이 없었는데 옆에 있던 친구가 귀신에 대한 이야기를 자꾸 합니다. 그럼 내가 나도 모르게 귀신이 인식되어졌어요. 그럼 나도 모르게 귀신이 있다고 생각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무서워서 없애려고 해도 이게 제 마음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왜? 마음에서 일어나는 생각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마음에서 일어나는 생각을 통제한다는 것 자체가 힘든 일이고, 그리고 그렇게 통제하는 것으로 인해서 마음은 뭔가 다른 상황이 되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다른 문제니까 놔두고. 자, 그럼 어쨌든 자이든 타이든 귀신을 내가 만들었습니다. 귀신이 있어요. 이때 귀신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귀하게 여기면 귀신은 나에게 범접하지 못합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내 자신을 귀히 여길 때 주변 사람까지 나를 귀하게 여긴다면 귀신은 나에게 절대 해코지할 수 없습니다. 이건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파장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한번 알아보셔도 좋아요.
예를 들어 물은 답을 알고 있다. 뭐 이런 책을 읽어보셔도 되고. 근래에 제가 1분 과학이라는 유튜브를 봤는데 너무 잘 만드셨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내가 나를 하찮게 생각한다면 귀신도 나를 우습게 봅니다. 나아가서 내가 나를 하찮게 보는 상태가 유지돼서 주변 사람들조차도 나를 하찮게 본다면 귀신이 그때 나에게 해코지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귀신이 있다는 전제하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머리 위에 있는 이 귀신이 있으면 이 귀신이 나를 존중하게 만들고 이 귀신이 나를 보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이야기에 나오면 귀신을 거느리고 다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방법은 뭐라고요? 내 스스로 나를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면 됩니다. 거기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됩니다. 자, 영시명상 나를 귀하게 여기는 시간이죠.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간은 3분이고 방법은 코로 숨을 들여 마시고 내쉬는 숨에 집중합니다. 물론 다른 생각이 날 겁니다. 오늘 있었던 일, 못했던 일, 후회되는 일, 하고 싶은 일, 때로는 그 외에 여러 가지 생각들도 납니다. 그러면 그 생각을 알아차리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옵니다. 이 집중과 호흡을 이 호흡에 집중하는 것을 반복하시면 되겠습니다.
명상할 때 귀신이 나타나는 것은 깊은 내면의 의식 세계에 들어가서 꿈을 꾸는 듯한 느낌으로 그 상황을 맞이했을 때 그런 겁니다. 이 상황을 전체적으로 이해하면 그렇게 크게 두려움이 나지는 않을 겁니다. 두 번째, 귀신이 있다는 것은 내가 만들었기에 그 귀신을 잘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은 내가 스스로 나를 존중하는 것, 귀하게 여기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호흡에 집중하면서 편안한 잠을 이루십시오.